원천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한꺼번에 낼 때 안 낼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돈 벌 때마다 조금씩 떼어가자, 이런 게 원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병원에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1월 10일 날 돈이 큰 금액이 좀 납부가 됐을 거예요. 이거 원천세라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긴 했는데 이게 종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관이에요. 내가 네트제니까 나는 세금을 내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전급여가 있고 그 원천세,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을 공제해서 내가 들고 있다가 실제로 들고 있지는 않죠. 통장에서 급여만 빠져나간 거죠. 급여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내가 통장에 적립돼 있다가 이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원천세는 내가 부담하는 것 같지만 직원 부담분이거든요. 월급에서 공제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세를 그렇게 목돈이 납부하는 원천세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원천세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있고,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병원을 양도양사라든지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든지 할 때 기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세전으로 330만 원인데 여기서 30만 원을 공제고 300만 원만 이체해요. 세전급여가 급여 명세서에는 330으로 돼 있는데 300만 원만 이체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원천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인 거예요. 직원분 건데 내가 그거를 지급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고지서가 병원으로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직원마다 세전급여와 세후급여가 다른 이유가 그거죠. 병원에서 갖고 있을 거야. 갖고 있다가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동 이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을 하는데, 세금 부분, 그러니까 얘기했던 30만 원 공제 중에 15만 원이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나머지 15만 원은 세금인데, 고지서에 자동 이체되는 15만 원은 우리가 별 생각 없어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와서 내가 이체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각인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천세들이에요. 원천세는 굉장히 특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매달 납부하기 귀찮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겠다. 일찍 납부해봤자 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쓰고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뒤늦게 납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반기납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요번처럼 목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몇 천만 원씩 나왔다, 이런 경우도 좀 흔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도 당연히 떼어져 있어요. 내가 통장에 한 10억이 있어서 매달 몇십만 원씩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이만큼 금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15.4%가 떼어진 후의 금액인 거예요. 배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나 배당 이번에 100만 원 받았어.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만 입금된 이유는 15.4%를 떼고 들어온 돈이에요. 그럼 15.4%를 뭐라고 부르냐?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원천세. 모든 소득 지급 원천에 대해서 다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세금은 어떻게 해요? 그 지급 주체가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 지급 주체, 납부하는 주체의 세금이 아니라 이 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대신 떼서 갖고 있다가 대신 납부를 한 것 뿐이죠. 이런 것들이 모든 세금에 거의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그 다음에 프리랜서 지급하는 이제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일용직에도 있습니다. 일용직에도 있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는 아예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이번 달만 일할 거야 라고 해서 일용직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원천세라든지 전부 다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전 직원에 대해서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오니까는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세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급을 할 때 내는 원천세는 직원 대신 떼서 갖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받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떼어진 원천세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하반기에는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로자였을 때 냈던 원천세, 그때 내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장님이 나한테 1,000만 원씩 돈을 넣어줬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그걸 내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세전급여에서 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나의 근로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서 세금이 얼마인데 기존에 근로자였을 때 세금 떼간 게 있어. 원천세 낸 게 있어. 그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천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천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한꺼번에 낼 때 안 낼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돈 벌 때마다 조금씩 떼어가자. 이런 게 원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세는 내가 납부는 하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내는 세금이다. 다만 내가 받을 때 떼어진 원천세는 나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